자, 우리 형님들 잘 아시는 양치기 소년이죠. 구라의 대명사 요 벤 암스트롱이 폭스 비즈니스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지가 갖고 있는 소스에 따르면 리플과 SEC가 드디어 합의를 했고 XRP 가격이 곧 폭등할 거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입만 열면 구라를 치는 놈이라서 뭐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긴 한데, 지 개인 유튜브도 아니고 방송까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번에는 뭐 좀 믿는 구석이 있나 싶기도 하고 막 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리플 소송도 소송인데 미국의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하원에서는 막 친암호화폐 성격 띠는 법안들이 연달아 통과가 됐고 다가오는 11월이죠.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SEC가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상당히 정치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결정할 거라는 예측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틀 3일 만에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가 있나 싶은데, 물론 뭐 알트코인 대장 우리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왠지 막 찝찝하고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듭니다.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나 분석가들이 상승에 대해서만, 그리고 이 고점을 갱신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죠. 저도 뭐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도 너무 싸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저는 트레이더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요 상승은 느낌이 진짜 너무 이상해요.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면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고점을 만들어준 자리도 지금 이 하락 파동에 대한 88.6% 되돌림 자리 0.886 라인을 딱 되돌렸기 때문에 하모닉 패턴으로 분석해도 이런 배 패턴이 지금 예쁘게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이렇게 비트코인 일봉을 보시게 되면 21년도부터 시작된 이 하락 파동 있죠. 이거에 대한 61.8% 황금 되돌림 라인이 빨간 가로줄입니다. 가로줄인데 이런 큰 파동에 대한 되돌림 자리를 이렇게 강하게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으면 다시 리테스트를 하는 무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라인까지. 근데 이런 무빙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까지는 한 번은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비트코인 차트를 이렇게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가격은 고점이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RSI는 저점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걸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봉 단위에서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힘이 진짜 엄청 강하거든요. 여기 이제 상승 시작될 때 이 부분을 보더라도 저점은 지금 내려가죠. 가격 저점은. 근데 RSI 저점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큰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보다 여기 발생한 다이버전스가 훨씬 큰 다이버전스이기 때문에 조정이 그냥 요만큼만 나오고 다시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비트코인은 조정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 기대감으로 만들어진 요 상승 있죠.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 기대감으로 만들어진 요 상승, 요거는 저는 왠지 그냥 찝찝하게 계속 느껴지고 있습니다. 뭐 근데 ETF가 승인되고 무지성으로 그냥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는 제 분석으로는 맞출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 리플은 법원이 손만 한번 딱 들어주면 SEC라카는 이 큰 산을 넘고 2017년도처럼 역대급 상승을 만들어낼 겁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지금 쭈꾸미 대가리가 이끌고 있는 SEC가 권한을 남발해가지고 막 크립토 시장을 불확실성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SEC의 이런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먹구름이 지금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라면 최우선시해야 되는 과제는 뭐겠습니까? 리스크 관리겠죠. 최악의 상황을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뭘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형님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오매불만 기다려온 리플의 상승이 기대한 것처럼 달콤한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수익을 위해서 어떤 먹거리를 노려야 하는가, 이거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자, 수익이 필요하신 형님들은 지금부터 딱 진짜 5분만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세요. 형님들,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 멱살을 잡고 캐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맞습니다. 기록적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이 중에서도 블랙록 혼자서만 출시 2달도 안 돼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4조에 가까운 자금 유입을 만들어냈습니다. ETF 역사상 최단기간에 시총 100억 달러를 돌파한 상품이 됐습니다. 100억 달러 이러면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 상품들이 3,00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는 종목이 4%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건데 블랙록은 이걸 2달 만에 해낸 겁니다.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이 예전에는 비트코인 욕을 엄청 했었죠. 뭐 돈 세탁을 위한 돈이니 이런 소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입장을 완전히 바꿉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C 아시죠? 이 USDC의 발행사인 서클에다가 4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고 나서 블랙록의 기관 고객들 중에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을 조용히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를 하나 만들어서 블랙록 자체 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IBIT를 내놓은 뒤에는 이렇게 말했었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금을 대체할 글로벌 자산이다. 월스트리트의 제일 큰 스피커 중에 하나인 레리 핑크의 이런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처럼 완벽하게 제도권 안에 들어온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돈을 굴리는 블랙록의 CEO가 이런 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뉴욕 거래소에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그동안 상장사 중에서는 비트코인 보유량으로 항상 최고를 달리던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제치고 블랙록이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제일 많은 회사로 올라섰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던 시점에 27만 4천 개가 조금 넘게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마이클 세일러 형님이 2020년도부터 비트코인을 사모았는데 4년 동안 사모은 양을 블랙록은 3달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죠. 헤데라가 블랙록하고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것 같이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헤데라는 하루 만에 가격이 2배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블랙록에서 뭔 소리고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파트너십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죠. 이 발표를 하자마자 가격이 40%가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를 뭐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크립토 시장 주도권이 블랙록한테 완전히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냥 블랙록 이름만 살짝 들려도 이렇게 미친 듯이 펌핑이 오는 걸 보면 역시 블랙록은 블랙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공룡 같은 블랙록이 앞으로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뭐일 것 같습니까? 블랙록뿐만이 아니고 크립토 시장 전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분야죠. 형님들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RWA 실물 자산 토큰화 이겁니다. 처음 들어보시거나 요거 들어봤는데 뭔지 잘 모르시는 형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말 그대로 실물 자산,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리고 뭐 예술품이나 국채, 주식 등등등등 이런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들을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실물 자산들을 토큰화 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이게 다 돈 때문인데 예를 들면 진짜 비싼 이런 미술품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이 그림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시죠? 뱅크시 작품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돈 있는 사람들만 경매장 같은 데 모여서 막 사고 그랬죠. 텔레비 같은 데도 막 그런 거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막 번호표 들고 하는 거. 이런 고가치 자산들의 일부를 블록체인을 활용해가지고 소유권을 부분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무 비싸서 접근성이 떨어졌던 이런 고가품들을 이거 나도 살 수 있겠다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유동성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이게 관리가 되니까 누구나 다 투명하게 볼 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면 중간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들도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최근 1년 동안만 해도 미국 토큰화 국채 시장 규모가 8배가 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2023년까지 전체 RWA 시장 규모가 16조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경이 훨씬 넘는 시장이 될 거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경, 이거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죠. 앞으로 이 RWA 시장이 어마어마한 먹거리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꿀통을 블랙록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지난 2월에 이렇게 블랙록에서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컨퍼런스 한 거 요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들 잘 아시죠? 정말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자리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28%까지 늘리라고 블랙록이 이렇게 파격적인 발언을 한 게 알려졌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기관 고객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은 자리였는데 자, 이거 제가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 비공개 컨퍼런스 안에서 더 은밀하게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비공개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가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노?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형님들은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못 믿을 것 같거든요. 우리 공부방에 오래 계신 형님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 누군지 감이 오시는 형님들도 계시죠? 맞습니다. 형님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정보원을 통해서 입수한 내용이고요. 저한테 이렇게 메일로 그 컨퍼런스에서 녹취한 내용이랑 PDF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녹취 파일을 제가 꼼꼼히 다 들어보고 정리를 했는데 뷔들 아시죠 요거? 블랙록이 얼마 전에 처음으로 출시한 RWA 펀드입니다.
출시되기 한 달도 전에 이 자리에서 벌써 비들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출시를 예고를 했고, 비들이 출시되면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들도 브리핑을 하면서 VIP 기관 고객들에게 수요를 조사하는 내용도 녹취 파일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무슨 워딩을 썼냐면 just a taste, 맛보기일 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2억 4천만 달러 유입을 시킨 이 비들이 맛보기라는 겁니다. 자, 블랙록이 정말 공을 들이고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 코인은 자, 바로 이 코인입니다. 블랙록이 선택한 RWA 섹터 대장이 될 코인입니다. 이런 마켓메이커가 고른 코인들은 사실 뭐 분석도 의미가 없지만 기술적으로 봐도 주봉으로는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있고 이렇게 올리고 내린 파동 비율도 상당히 예쁩니다.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진짜 개미들 털려고 무진장 노력했구나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꼭 수익이 필요하시고 이 종목 받아보시고 싶은 행님들은 010-5528-2156 010-5528-2156 이 번호로 블랙록 이렇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라는 곳에서 얼굴도 모르고 만나는 거지만 이게 또 계기가 돼서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자,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